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가 설명해야 하는 아주 간단한 것이 있다. 우리 외할머니 댁은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곳이다. 정읍은 엄청난 시골이다. 정말 내가 본 것 중 역대급으로 시골이다. 군부대도 우리 부대의 경우 양구에 있는데 양구도 꽤나 시골이었고 사방이 산이라 굉장히 고요하다. 하지만 정읍, 특히 우리 외할머니 댁이 있는 곳은 고요한 게 아니라 고독하다. 대낮에도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18살 때 외가 쪽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외할머니 댁으로 가야 될 일이 생겼다. 아빠 차를 타고 장례식장을 갔다 왔고 우리 가족은 다음 날도 부모님이 일을 해야 되어 밤늦게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다. 최근에는 터널이 뚫리고 길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서 국도로 다니고 꼬불꼬불한 길을 엄청 지나쳐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 차를 타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날도 엄청 안 좋았다.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창문이 깨질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내가 문득 신기한 것을 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묘한 것이다. 그건 바로 무덤가다.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십자가 같은 돌 박혀있는 그런 게 아니라 동그란 무덤을 말한다. 그것도 무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여 개 정도가 있는 거였다. 아마 공동묘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둥산 같은 걸 통째로 무덤으로 쓰는 것 같았다. 비는 많이 오고 주위는 완전 어둡고 엄마와 누나는 자고 있고 아빠는 말없이 운전만을 하고 난 그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덤가를 발견하고는 신기하게 쳐다봤다. 그러다 본 것이다. 그 기묘한 것을 말이다. 무언가 알록달록한 것, 그것이 움직인다. 그런데 왠지 뭔가 익숙해 보이기도 하다. 그건 바로 무당이었다. 무덤가의 한가운데에서 마치 무슨 제사상 같은 것을 차리고 혼자서 비를 다 맞아가며 무당 옷을 입은 그 무당은 춤을 추고 있었다. 그게 춤인지 굿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팔을 하늘로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몸도 엄청나게 움직여댔다. 그때 하필 도로가 무덤가를 중심으로 뒤를 돌아서 가야 되는 거라 나는 그 무당이 굿하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을 향했던 그 무당의 팔이 축 처지면서 무당은 몸을 움직이질 않았다. 이제 굿이 끝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무당은 머리만 갑자기 휙 돌려 나를 쳐다봤다. 비가 많이 와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무당의 얼굴이 피 범벅인지 빨간색의 액체가 엄청나게 묻어 있었고 나를 마치 째려보는 것 같았다. 깜짝 놀란 난 황급하게 잠자는 누나를 깨워 저것 좀 보라고 했지만 누나가 일어나는 그 순간엔 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 버려 그 무덤가는 지나쳐 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난 집에 왔다. 새벽 2시였나 3시였나 아무튼 굉장히 늦은 시간이어서 우리 가족은 바로 집에 오자마자 다들 잠을 잤고 나 역시도 내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리고 시작됐다. 가위가 말이다. 그것도 엄청나게 센 가위였다. 가위를 9살 때부터 눌렸던 나는
웬만한 가위를 다 견뎌내왔고 겪어봐서 가위에 눌리면 보통 귀신이나 그 가위의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근데 정말 그 가위는 역대급으로 강력했다. 단순히 몸을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는 것조차 아프고 코와 폐에 힘을 줘야 숨도 간신히 쉴 수 있을 정도였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까 본 무당한테서 뭔가 나쁜 게 옮은 건가 싶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 소리가 들렸다. 딸랑 딸랑 방울 소리가 말이다. 방울을 엄청나게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 방울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바로 눈치챘다. 저건 무당이 구슬할 때 흔드는 그 방울이라는 것을 말이다. 숨쉬기도 힘든 난 가위를 풀기는커녕 눈도 꽉 감고 있었고 눈이라도 안 떠지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눈이 저절로 떠졌다. 내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귀신은 많이 봤어도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정도의 귀신은 정말 15년 정도 가위 눌리면서 손에 꼽을 정도다. 그리고 내 침대 옆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무당이, 아니 무당 귀신이. 얼굴은 피범벅에 눈까지 완전히 충혈되고 마치 나를 죽일 듯이 원망하는 눈빛으로 째려보고 있었다. 그 무당 귀신과 눈을 마주치자 숨쉬기가 더 힘이 들어졌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어 숨쉬는데 모든 힘과 집중을 다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무당의 귀신이 얼굴이 움직였다. 입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가더니 나를 보고는 시익하며 웃었다. 그렇게 무당 귀신이 씩 웃자 이빨이 보였는데 그 잇몸도 다 터졌는지 입에서까지 피가 새어나왔다. 나는 계속 헉헉대면서 그 무당 귀신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 2분 정도가 지나자 무당 귀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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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 아까의 방울 소리는 이 소리였던 것 같다. 무당이 한 손에는 방울을 들고 자고 있는 내 옆에서 구출하기 시작했다. 마치 강시처럼 제자리에서 뛰어대며 혼잣말로는 이상한 말들을 중얼대고 특히나 그 방울 소리가 날 미치게 만들었다. 그 방울 소리는 단순히 옆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울려댔다. 그렇게 무당이 옆에서 구출하면 할수록 나는 더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결국엔 기절을 해버렸다. 내가 눈을 떴을 땐 다음날 아침이었고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잔 것 같이 너무나 피곤했다. 그렇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난 엄마에게 무당 귀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엄마는 내가 평소에 가위를 많이 눌리는 것을 알고 그날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 물론 나도 그저 내가 장례식도 갔다 왔고 몸이 피곤해서 그날 하루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내 숨이 가빠졌다. 둘째 날 밤 다시 내 숨이 가빠졌다. 이번에 눌리는 가위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강력했지만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 그건 바로 내가 분명 눈을 감고 있는데 앞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2시가 되어서 문 밖이랑 집안 그리고 집 밖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다 보인다는 것이다. 내가 육체 이탈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의 구조와 안방, 눈앞안까지 다 보였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방울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대며 자꾸만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밖에서부터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집은 아파트 5층인데 복도 쪽에서 방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린 점점 우리 집 쪽으로 다가왔다. 집 문 앞에서, 집 안에서, 거실에서 그렇게 방울 소리가 들렸고 거실을 쳐다보니 그 무당이 서 있었다. 무당은 곧바로 내 방으로 다가왔고 무당이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도 같이 들려왔다. 너무 무서워진 난 마음속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만을 외치고 있었는데 무당은 내 말을 못 들은 것인지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국엔 내 방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무당이 자고 있던 내 옆에 서 있다. 그리고 또 시작됐다. 구치말이다. 무당은 입으로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제자리에서 뛰어댔고 나는 그럴수록 숨도 쉬기 힘들어지고 머리도 어지럽고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30초 정도를 혼잣말로 흥얼거리며 구치를 하다 무당은 내 침대 위로 올라왔다. 정확히 말하면 내 배 위로 올라왔고 내 배를 밟았다. 그리고 뛰었다. 내 배 위에서 말이다. 누가 자고 있는데 내 배 위에서 뛰는 것은 정말 빡치는 일이다. 그것도 하필 내 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신은 깨어있고 뛰는 대상까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무당이 뛰면 뛸수록 배가 아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리가 아파왔다. 정말 터질 듯이 아팠다. 숨도 점점 쉬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결국 나는 어젯밤처럼 기절해버렸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는데 머리가 계속해서 아파왔다. 엄마에게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전날 밤에 얘기를 해주었고 엄마는 그제서야 좀 나의 말을 믿는 듯 하였다. 머리에 열이 많이 나는 듯해 우선은 병원 먼저 갔다. 병원에서는 감기로 인한 고열이라고 판단을 하고 해열제를 먹고 링거를 맞았다. 한 3시간 정도를 맞았나? 해열제와 링거 덕분인지 나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거짓말처럼 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을 했다. 병원에서 방금 나왔는데 다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또 맞기에는 좀 오바인 듯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내가 봐도 단순 감기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 집에 가보니 엄마가 있었고 엄마와 나는 결국 무당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천은 보살인가 관은 보살인가 암튼 집에서 버스를 타고 2 정류장 정도에 위치한 곳에 갔다. 이 애끼! 썩어 문드러질 놈아! 무당이 날 보자마자 욕부터 박아댔다. 평소 같았으면 나도 덩달아 빡쳐서 욕을 박았지만 그 당시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냥 짜증만 났다. 대충 무당과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건의 전말, 장례식, 무덤, 무당, 가위 눌린 이야기 등등을 했고 무당에게 내가 본 무당 귀신 이야기를 하니까 화난 표정이었던 무당의 얼굴이 바로 굳어버렸다. 반말을 썼었던 그 무당이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존댓말을 쓰며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무당의 말은 대충 이랬다. 무당들 간에도 각자 모시는 신들이 있는데 그 무당이 모시는 신은 내가 봤던 무당 귀신을 잡을 정도의 힘을 가진 신이 아니어서 자기가 내쫓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갑자기 다른 방해가 뭔가를 가져왔는데 그건 명함이었다. 그렇게 다른 무당의 명함을 주면서 이쪽으로 가보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당이 준 명함의 주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 친구 엄마의 명함이었다. 여기서 부가 설명을 하자면 내 친구 중에 엄마가 무당인 애가 있었는데 걔네 엄마가 꽤나 유명했다. 우리 엄마는 친구 엄마한테 피해를 너무 끼치는 것 같다고 잘 찾아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셨다. 암튼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마침 나한테 전화가 왔다. 바로 친구였다. 야,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 좀 바꿔달래. 어떻게 친구 엄마가 알아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화번호가 없어서 친구 핸드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건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 엄마와 무당인 친구 엄마가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은 부담 없이 그리고 얼마든지 와도 된다는 것과 지금 아들 나의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으니 친구 엄마가 직접 우리 집으로 오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집에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와 친구 엄마가 같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옷차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당의 옷차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동네 어머니들 그런 옷차림이었다. 그러고는 나를 보더니 네가 진짜 손님이었으면 뺨이라도 한 대 쳤을 텐데 이러시는 게 아닌가. 진짜 그렇게 말했다. 친구 엄마가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상태가 심각한데 귀신 중에서도 무당 귀신 정도면 꽤나 상위 클래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구출하거나 좀 오랫동안 퇴마를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훨씬 싸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건 바로 절에 가는 것. 우리 집 앞엔 남한산성이 있는데 거기 산 중간쯤에 청운사라고 있다. 그 청운사에 가서 주지 스님한테 전화를 해줄 테니 찾아가라고 하셨다. 몸도 아파 죽겠는데 산을 오르라니 진짜 지옥같이 힘들었다. 엄마와 난 청운사에 가게 됐고 절의 입구에서 한 스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스님이 안내한 방으로 들어갔고 그 방 안에는 무슨 이상한 도깨비들이랑 동자 스님들이랑 큰 부처님들의 동상들이 가득했다. 그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내 머리는 너무 조이듯이 아파왔고 너무 아픈 나머지 입에선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하지만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앞에서 향을 피우더니 염주를 만지시면서 불경 같은 것을 외웠다. 향냄새 때문인지 불경 소리 때문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이 가벼워졌고 머리에 통증도 가라앉았다. 그러고는 부적 같은 것을 써주고 절에 달력을 주셨다. 부적이랑 달력에는 절, 그 고유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박혀 있었는데 잠을 잘 때 이 달력을 내 방 문에 걸어놓고 그리고 부적은 문 말고 문 바로 앞 천장이나 문 위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붙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정말 몸이 가벼워서 다 나은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또 가위에 눌렸다. 3일 연속으로 가위에 눌렸지만 이번에는 그리 강력한 가위는 아니었다. 적어도 숨을 가쁘게 쉴 정도는 아니었다. 방울소리가 들렸고 투시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무당 귀신이 나에게 다가왔다. 무당 귀신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거실로 왔다. 그러고는 또다시 내 방으로 오겠지 싶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다. 무당 귀신은 내 방이 아니라 누나의 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누나 방 앞에 서서 고개만 방문으로 들이대더니 다시 뺐다. 아마도 내가 누나 방에서 자고 있었는지 확인을 한 것 같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안방으로 갔고 안방 앞에서도 똑같이 고개만을 방 안으로 들이대더니 다시 빼는 것이었다. 그러고서는 거실을 혼자 서성이며 돌아다녔다. 귀신이 발을 뗄 때마다 방울소리가 들려왔고 혼잣말로 뭔가를 중얼중얼 거리면서 돌아다녔다. 그러고는 갑자기 획 하고 내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귀신이 내 방 앞으로 다가왔다. 주머니에서 무슨 부채 같은 것을 꺼내더니 방문을 마치 노크라도 하듯이 툭툭 쳤다. 쾅! 갑자기 녀석이 양손으로 내 방문을 때렸다. 쾅쾅쾅! 그러고는 마치 방문을 부술 기세로 쳐댔다. 손으로, 발로 계속 쳐댔다. 문에 매달아 놓은 달력 때문에 내 방으로 못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문을 칠 때마다 달력이 흔들려 떨어질 것만 같았다. 녀석은 정말 계속 방문을 쳐댔고 결국 문에 매달아 놨던 달력이 떨어졌다. 맙소사. 달력이 떨어졌을 때 진짜 내 간도 같이 떨어졌다. 마치 엄청난 악귀의 봉인이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귀신은 문의 달력이 떨어진 것을 알았는지 갑자기 엄청나게 웃어댔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귀신이 손잡이를 잡고 돌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바람에 문이 열리듯 그렇게 열렸다. 그리고 귀신은 더 화가 났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나를 죽이겠다는 눈빛으로 째려봤다. 무당 귀신이 나한테 욕을 퍼부어댔다. 그것도 이상한 말투에 무슨 이상한 욕들이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욕들이었는데 그 무당 귀신은 굉장히도 옛날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당 귀신이 내 방 안으로 들어와서 욕한 게 아니라 문 바로 앞에서 나를 째려보며 욕을 한 것이다. 나는 가위에서 깨어나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가위는 풀리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누워 그 무당 귀신이 내뱉는 욕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무당 귀신은 그렇게 한참을 나한테 욕을 퍼부어대더니 결국 집 밖으로 나갔고 가버렸다. 나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달력은 정말 떨어져 있고 방문도 열려 있었다. 내가 달력을 다시 걸려고 했었는데 그때 무늬에 붙인 부적이 보였다.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무당 귀신은 저 부적 때문으로 인해서 내 방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던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그 뒤로는 그 무당 귀신이 찾아오지 않았다.